자, 어차피 줄 건데 아버지 재산을 내가 안 받고 우리 자녀에게 한 번에 줄 수 있다면 세금도 적게 내고 얼마나 좋을까요?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유언을 하면 가능합니다. 이 100억이라는 이 부동산을 또 상속이 발생한다면 그때의 취득세와 상속세, 이게 자그마치 또 40억이나 된다. 합의 2대에 걸쳐서 60억. 앞으로 내야 될 이 40억을 대폭 줄여서 이 세금이 20억이 되면서 자그마치 19억 정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사례를 저희가 직접 계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세는 염지훈.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재산을 제가 상속받겠죠. 다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가 되면 제 나이도 벌써 60대예요. 기껏 상속세, 취득세, 세금을 다 내고 유산을 받았는데 한 20년 뒤면 저도 이걸 또 물려주면서 상속을 해야겠죠. 그럼 세금만 내다가 받은 재산 절반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죠. 평생 고생한 아버지도 나도 내 자녀도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어차피 줄 건데 아버지 재산을 내가 안 받고 우리 자녀에게 한 번에 줄 수 있다면 세금도 적게 내고 얼마나 좋을까요?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유언을 하면 가능합니다. 살아계실 때 유언만 하면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를 대폭 깎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22년 근무한 해결사 염지훈 세무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상속인도 나이가 많아서 자녀가 아닌 손자나 며느리가 직접 상속받을 필요가 있는 분들은 꼭 보셔야 하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에 좋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최근에 저를 찾아온 어느 집안의 모습입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없으셨고 자식이라고는 아들, 이 아버지 한 명밖에 없었죠. 그랬는데 재산이 얼마였냐? 재산은 부동산이 약 50억이 있었어요. 부동산으로만요? 그렇죠. 네, 강남에 부동산이 50억 있었고 이런 분들은 거의 현금을 안 남기고 돌아가시죠. 돌아가셨는데 상속인이 누구다? 딱 한 명밖에 없죠. 아버지.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이걸 단독으로 상속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가족은 배우자와 자녀 1, 자녀 2 두 명이 있다. 할아버지가 남기고 간 이 50억을 아버지가 상속받으면서 세금을 계산해 보니까 취득세와 상속세가 얼마? 약 20억 정도를 내야 하더라. 뭐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요. 지금 예금성 자산이 없어서 결국 이거를 내기 위해서 10년간 11번에 걸쳐서 연부연납 신청하셔야 되고 물납도 고민하고 계시긴 했는데 물납을 하기에는 금액이 또 안 맞죠. 50억하고 20억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세금을 납부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또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건 이 부동산이 약 아버님이 지금 60대 후반이셨는데 아버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한 30년이 넘으면 돌아가실 수도 있다. 그러면 그때 이 50억이라는 부동산은 얼마가 돼 있을까요? 100억은 두 배는 오를 것 같은데요. 이 100억이 돼 있을 거예요. 이 100억이라는 이 부동산을 또 상속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어머니와 자녀 1, 자녀 2에게 나눠줘야 할 건데 그때 또 내야 되는 취득세와 상속세, 이게 자그마치 또 40억이나 된다. 합의 2대에 걸쳐서 60억, 50억으로 시작했던 이 부동산이 30년 만에 100억이 됐고 그렇게 2회에 걸쳐서 취득세와 상속세를 내는 과정을 겪어보니까 100억이 아니라 60억 세금 내고 나면 40억밖에 안 되더라. 이거는 지금 뭐가 없죠? 유언이 없는 경우죠. 근데 저 집안 같은 경우는 그냥 살면서 저 50억 자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세금만 내다가 그냥 끝나나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거는 지금 유언이 없을 때의 모습인데 이때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이 재산을 상속하기 전에 유언을 만약 해놓으셨다면 이때 내야 되는 세금은 어쩔 수 없지만 이때 내야 되는 세금을 대폭 낮출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짧게 보여드릴게요. 유언이 없다면 아버지가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유언이 있다면 어머니나 자녀 1, 자녀 2가 적극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 세금은 약 1억 정도가 늘어난다. 왜 늘어나요? 세대 생략, 즉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닌 자녀 1, 자녀 2에게 주는 세금, 이 케이스에 있어서는 약 1억 정도의 세대 생략 할증가세가 발생하지만 유언을 하실 때 아버지한테만 준다가 아니라 어머니나 자녀한테도 다 주겠다 이렇게 유언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제가 이 케이스에 있어서의 만약에 조언을 한다면 아버지가 예를 들면 뭐 20%, 어머니가 20%, 자녀 1이 20%, 자녀 2가 20%, 여기 또 증손자나 며느리가 있다면 또 10%, 10% 이런 식으로 나눈다면 적극적으로 나눌 수만 있다면 이 다음에
그때 내야 되는 이 40억 과감하게 낮출 수 있죠. 이때도 또 취득세와 상속세를 내야 되니 이 재산 가치가 상승하기 전에 빨리 유언을 통해서 자녀와 며느리들이 받을 수 있다면, 그렇다 그러면 지금 내는 세금은 비록 조금 많이 내지만 앞으로 내야 될 이 40억을 대폭 줄여서 저희가 좀 이따 보여드릴 사례가 있는데요. 그 사례에서는 이 세금이 20억이 되면서 자그마치 19억 정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사례를 저희가 직접 계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며느리한테도 줄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며느리한테 주면 세대 생략 할증과세가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유언만 있으면 며느리도 줄 수 있고 손자도 줄 수 있고 증손자도 줄 수 있고 누구나 받을 수 있죠. 물론 상속 종합한도 공제 한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조심하면 됩니다. 돌아가신 분은 안 되겠네요. 돌아가신 분은 안 되죠. 네, 생전에 유언을 하시고 이걸 실행을 하셔야겠네요. 맞습니다. 예, 유언이 선행돼 있어야 됩니다. 유언을 통해서 상속세를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최승현 이타 강사님께서 두 가지의 경우를 비교하면서 한번 계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세현 세무사입니다. 아까 세무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계산으로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단독으로 상속을 50억 원 받는다고 가정을 할 거고요. 할머니 없고 자식은 2명으로 하고 계산을 해볼게요. 50억의 상속 재산을 받았을 때 일괄 공제만 들어가서 5억 원 공제에 들어가고요. 장례비 500만 원 해가지고 계산된 과세 표준에 산출세액이 17억 원 정도 발생을 하고 취득세 1억 5천 합쳐서 총세액 19억 정도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재산이 20년 후에 100억 원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어머니에게는 30억을 줬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해볼게요. 30억 원을 줬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한 상속세 산출세액이 27억 원이고요. 취득세 3억 원 정도 나와서 총세액이 31억 정도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어머니가 또 아버지한테 30억을 받았잖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상속세 8억 원과 취득세 9천만 원 합쳐가지고 9억 3천만 원 세액이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세대에 걸친 총 세액이 19억과 31억과 9억 원 합쳐서 59억 원 정도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네요. 만약에 우리가 유언을 통해서 분배를 하고 나서 이제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재산 50억을 아들 15억, 며느리 15억, 그 다음에 손자 각각 10억씩 유언을 통해서 분배를 한다면 그때 상속세는 위하고 산출세액은 똑같아요. 근데 손자에게 20억 원을 줬잖아요. 그때 이 여기에 대한 산출세액은 30% 가산이 돼서 세대생략 가산세 2억 1천만 원이 더 발생을 해요. 그래서 총세액이 21억 원이고요. 아까는 한 19억 원 정도 나왔는데 이 세대생략 가산세 때문에 조금 더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받은 재산 15억 원이 20년 후에는 30억 원이 돼 있겠죠. 이 30억 원에 대해서 배우자한테 배우자 상속 지분만큼 12억 원 배우자한테 준다고 가정을 하고요. 계산되는 산출세액이 3억 원이고 취득세 9천만 원 합쳐서 4억 원 정도 발생을 하고 어머니도 할아버지한테 15억 원을 유언을 통해 받았어요. 그게 30억 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또 12억 원 정도를 받아서 상속재산가액이 42억 원이 될 거고요. 이렇게 계산된 상속세 산출세액이 14억 원 정도 취득세 1억 3천만 원 포함해서 15억 원 정도 산출세액이 발생을 하겠네요. 이렇게 유언을 통해서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 2대에 걸쳐서 발생하는 총 세금은 41억 원입니다. 그래서 유언이 없었으면 아까 보셨듯이 59억 원의 세금이 발생을 하지만 유언을 통해서 41억 원으로 한 19억 원 정도 세금이 전체적으로 절감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상속세와 취득세를 엄청 줄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직접 보셨을 거고요. 따라서 유언장은 필요하다. 근데 유언의 형식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자필증서 작성하는 거 제 기준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70살이라고 가정해서 저의 미래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게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이름, 생년월일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주소는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화면에 보여지는 거는 제 주소를 좀 가렸어요. 그러나 실제로 쓸 때는 다 써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누구는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이전 유언은 철회해야죠. 그래서 이게 최종이다라는 거를 저는 보여줬고요. 그 전에 안 했는데도 이걸 써야 돼요? 안 했으면 할 필요 없겠죠.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잘못 만들어 놓은 게 돌아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종분이다라는 거를 저는 한번 표시해 봤어요. 제가 예금이 어느 정도 있으면 배우자와 장남, 차남에게 3분의 1씩 나눈다. 그리고 그때 제가 큰 건물을 하나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건물을 가만히 있으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제가? 배우자하고 장남, 차남 이렇게 3명만 상속이니까 이 법정 지분 비율 내지는 셋이서만 협의를 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유언장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며느리들과 손자들한테까지 이렇게 배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배분하는 것만으로도 취득세와 상속세를 아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2044년 12월 22일로 작성을 했는데, 이렇게 날짜, 작성하는 날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작성하는 사람의 이름과 사인이 아니죠. 도장이랑 날인, 지장을 또 찍어야 되죠. 사인은 안 됩니다. 도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됩니다. 이러한 자필 증서는 반드시 뭐다? 수기로 작성해야 된다. 이러한 유언장이 효력과 관련해서 훗날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현명한 분들은 공증이나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거를 이용합니다. 이거 보시는 분들, 그거 하면 돈 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추후 자식들 간의 재산 분쟁 비용 및 2대에 걸친 상속세, 취득세, 그거 내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근데 공증은 많이 들어봤는데요. 네.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게 뭐예요?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거는 금융기관에서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거죠. 즉, 유언하고 동일한 효력을 주죠. 유언하고 똑같은데 금융기관에서 신탁을 해서 금융기관에서 수익자를 지정하고 이 다음에 사망이 발생하면 유언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절세는 염지훈. 100세 시대에 상속인의 나이도 70대가 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유언장이 없이 돌아가신다면 상속받고 곧바로 징여를 고민해야 될지도 모르는데요. 현명한 국세청 아는 형 구독자 여러분, 건강할 때 유언하세요. 다음 시간에는 주택 취득세 중과와 감면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세청에서 22년 근무한 상속세 해결사 염지훈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